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6일 화요일 장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에 나온 뉴스 하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HMM 보유연금 12조 시총 넘어 M&A 매력 커진 H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인수 가능 후보군으로 현대글로비스와 SM그룹, 포스코홀딩스 잔금 상선으로 거론된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어느 그룹이 현재 이 HMM을 인수하는 후보군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지 상승할지 아니면 폭등할지 폭락할지 그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현대글로비스나 포스코홀딩스가 만약에 이 기업을 사준다라고 하면은 물론 대박이겠지만 사실은 가능성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조선 해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직접적으로 연결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종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산업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상태에서 이 HMM의 이 12 물량들을 다 받아가면서 이 지분을 매입해서 과연 끌어올릴까?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HMM이 지금 하고 있는 해운업은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지향적, 그러니까 사양 산업은 아니고요. 현재에도 미래에도 최소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100년 이내까지는 이 산업이 망한다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HMM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이를 지금 나눠 먹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경쟁 기업들을 만약에 잡아먹는다라고 하면은 이 해운업의 파이는 똑같지만 결국에는 치킨 싸움으로 HMM이 점유율을 확대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HMM만 관점으로 봤을 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만약에 이 산업이 사양 산업,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국내 과자, 롯데 관련된, 왜냐면은 이게 왜 사양산업이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수 전용 기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롯데보다는 통신이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 전통적인 통신은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친구들은 핸드폰을 중학교, 빠르면 초등학교 이렇게 조금 구입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유치원만 가도 일단 기본적으로 피처폰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키즈폰 같은 것들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가입되어 있는 통신 회선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 산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SKT, KT, LG U+가 그렇게 통신 외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왜냐면은 기업은 어쨌든 결국에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본인의 원래 주력 사업으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은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인 산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창창한 그런 산업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HMM이 갖고 있는 어떤 영업이익과 매출액, 그리고 턴어라운드된 실적, 그리고 매각 이슈 등을 틈타서 주가 고점에서 팔고 나오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포커스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이틀 연속 빠졌는데요. 23,800원. 제가 22,700원까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매도 타이밍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22,700원이었지만 이때는
23,000 초반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22,700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불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때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만약에 내일 장중에 23,0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 매수를 하실 때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은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에서 매도세가 줄어드는지 아니면은 매수였는데 매수세가 줄어드는지를 보시면서 프로그램 매매의 매도세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프로그램 매매의 매도세가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매수해도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마감하고 만약에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사실은 지금 공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정부기관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하면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미친 듯이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 29%. 사실은 퍼센트만 보더라도 사실은 공매도 과열에 지정해야 될 만큼 공매도량이 엄청나게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대차장고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매매 동향도 이틀 연속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공매도량이 120만 주, 100만 주입니다. 오늘 외인의 매도세 90만 주, 200만 주 정도 됩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외인은 매도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 지금 HMM 오늘 외국인 공매도 물량들 대부분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가 떼거지로 공매도를 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매도량이 거의 100만 주 정도 되는데요. 오늘 100만 주 정도 되니까요. 사실은 외국계 투자은행들, 외국계 증권사들이 거의 7, 8알이 공매도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 거의 9알 이상이 전부 다 공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구장창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를 마구 던졌고 그 공매도를 칠 수 있었던 사유는 당연히 대차장고의 체결 수량이 총알이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체결 수량과 이 상환 수량 중에서 사실은 증감이 마이너스가 크더라고 하더라도 체결 수량이 많으면서 증감이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외국인 90만 정도 매도했고 연기금도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25만 주. 사실 연기금이 버텨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대에 봄직했었는데요. 어찌됐든 현재 지금 연기금의 어떤 스탠스가 모호하면서 외국인의 공매도가 무지막지하게 나오면서 다른 주체들도 그 공매도 세를 이기지 못하고 물량을 다 던졌습니다. 다행인 거는 기타 법인이 그 8월 12일에 15만 주 나왔지만 저도 이때 SM그룹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도 매매를 보게 되면은 딱히 SM그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는 내일 아마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약에 거하게 뚫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현재 지금 주봉 기준 121선 23,646원 사실 여기까지를 돌파하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정말 아이러니하게 22,400원을 찍었을 때도 주봉 기준 121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갔는데요. 주봉 기준 120원을 터치하고 올라간 후에 이 적정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죠. 왜냐면은 21선까지 올라타야 사실은 상승할 수 있는데 5일선, 11선까지만 올라타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됐고요. 다시 한번 하락에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깨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연저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시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내려가지 못하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연저점 21,100원짜리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가지 않도록 반드시 금주는 23,646원을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 매수도 중요하지만 금주에 23,646원을 사수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로 꼭 보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